이제 원자재 시황 좀 볼까요? 일단 금은 쌍바닥 내고 올랐죠. 이때도 쌍바닥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산바닥은 안 찍고 올랐네요. 저도 지난번에 요거 돌파할 때 제가 좀 늘리는 의견 드렸었죠. 요거. 근데 요러한 지점에서는 조금 많이 늘리자 했는데 오르고 있네요. 근데 아마 오르다 떨어지다 할 텐데 저는 줄일 생각은 없고요.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사모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진다고 하면. 이제 진정한 상승은 이제 여기를 넘어서가야 되는데, 그죠? 2,000불 이제 좀 쉬었다 가더라도 언젠가 확 넘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큰 상승이 나올 텐데, 아니면 뭐 그 전에 또 지지부진해져서 또만 그럴 수도 있지만, 근데 전 인플레 우려가 나오면은 금을 투자하고 일부를 뭐 전재산 몰빵할 건 아니시잖아요. 그러니까 일부는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죠.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돈은 있고 금 투자할 돈은 없다. 잘 이해가 안 가죠. 비트코인은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내 손에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그죠. 금은 물론 이 선물로 사면은 내 손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된 거잖아 이 거래소는. 은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은은 좀 약간 옆으로 가는 느낌이죠. 이거는 약간 여기를 옆으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은도 일부 가려고 합니다. 근데 금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나을 것 같고요. 은도 일부 있어야겠죠. 팔라디움이 최근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팔라디움은 하방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팔라디움은 오른다면 떨어지는 건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여기를 지켜내면은 여기를 깨게 되면 인버스를 더 늘리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것도 약간의 길게 봤을 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넘는 듯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더 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사실 팔라디 모른 거 좀 아찔하죠. 아찔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의외로 또 자동차도 또 다시 이제 판매량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를 넘게 되면은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고 손절을 좀 줄이셨을 텐데 여기 다시 그렇게 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물론 지금처럼 고점을 찍고 조금 다시 떨어졌을 때도 좀 한번 좀 눌려봄직도 하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여기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가 대략적으로 2765 정도 되네요.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2765 깨지면은 인버스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유는 지금 추가 상승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넘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떨어진다. 아니면은 상당히 위로 쫙 뽑은 다음에 하루에 윗골이 달린다고 하죠.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해서 여기를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하락 마인드를 보시고 여기 지지가 된다. 일주일 이상 지지가 된다. 그럼 또 상향으로 간다고 봐야겠죠. 저희 단순한 생각인데 한국전력이 유가가 떨어지면 이득이 늘어나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원유가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한국전력 외국인 들어올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. 최근에 들어오면서 차트 되게 좋죠. 그죠?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다시 이틀 새에 또 좀 줄었습니다. 이거 좀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요 외국인 때문에 은행주는 외국인 들어오고 나서 금리가 움직였죠. 월가가 뭔가 알고.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원유에 대해서 뭔가 알면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단순한 생각이 있습니다. 지금 그래도 기관이 올리고는 있는데 차트는 참 좋습니다. 원래 눌림목에 매수해서. 근데 물론 눌림목에 매수해도 뭐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여기서는 요번에는 눌림목에서 21선 손절 봐야죠. 만약에 되면은 한국이 어찌 될지 기관이 올릴 수도 있긴 있을 텐데요. 그래도 외국인이 더 빠지면 안 됩니다. 근데 외국인의 모습은 유가가 떨어지는 때도 그냥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. 한국전력을 계속 팔고 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잦아든 거죠. 잦아들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연가스는 참 어렵네요. 지금 모르겠는데요.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되나? 이걸 넘어야 되나요? 꿀렁꿀렁 거리고 이러면서 무리한 투자자들이나 박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이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만기를 보정해 버리면은 이 수익분이 안 되는 겁니다. 만기 보정하면 수익이 참 줄어들죠. 그래서 이 콘덴고 때문에
그러니까 참 콘덴고가 참 문제예요.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요. 콘덴고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. 너무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콘덴고만 없다면은 참 내추럴 가스도 낮은 가격이 되긴 한데 뭐 지금 3불이라서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지금은. 예전에 하도 많이 당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때 조금 먹은 걸로 족하죠 뭐. 그죠? 요때였나? 요때 먹은 걸로 예, 만족을 하겠습니다. 근데 농산물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저도 농산물은 좀 많이 아쉬워요. 콘덴고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만 간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올라버려서 물론 이것도 만기를 보정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은 그래도 별로 많이 안 줄어드네. 그러니까 단기에 올라서 그렇죠. 단기에 상승이 이어가서 그런데 좀 아쉽네요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근데 선물 시장이 뭐 10% 세금 매년마다 때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만하자고 나왔는데 오르네요. 이건 농산물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왜 더 많이 아쉽냐면 예전에 제가 이 농산물 15년 기간인데 예전에 제가 이런 지점에서 계속 투자했던 때가 있어요. 근데 상당히 오래 갔는데 이런 샷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버티다가 손해봤었던 때가 왔는데 뭐 이번에도 먹긴 먹어. 저희가 그래도 작년 말하고 좀 먹기는 먹었는데 제가 옛날에 했듯이 좀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콘인가 휘트인가 살짝 아래 걸어놨는데 많이 아래도 아니에요. 살짝 아래 걸어놨는데 그게 또 매수가 안 되고 하나가 미싱돼 버렸어요. 나중에 그때가 너무 막 뭐 급등하고 있는데 쫓아 들어가서 또 그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. 선물 신약의 매년 10%의 양도세 참 말이 안 되죠. 지금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시점이에요. 왜냐하면은 저는 늘 오르다가 요 정도 꺾였을 때 다시 이만큼 꺾이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여기도 지점을 정하세요.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면은 여기 손절로 잡은 이 정도를 라인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. 나는 근데 선물은 어쩔 수가 없어. 하도 이 평행선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으면은 진짜 헷갈리게 오히려 더 안 되고 차라리 평행선 잡으세요.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난 여기를 지켜내면은 그러면은 홀딩 하겠다. 여기를 깨면은 그렇지 않겠다. 아니면 이걸 잡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대각선이든 뭐든 여러분이 여기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여기를 대각선을 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이 많이 나와요. 굳이 여기를 넘는 이런 식이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.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이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여기도 굳이 한 번을 더 했네 그죠? 팔라듐이 여길까요 혹시? 근데 뭐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팔라듐도 저는 여기 깨지면은 이때를 한번 돌아가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이때가 2011년 7월 그 당시는 고점을 이렇게 했었네요. 이렇게 하고 여러 번 꿀렁거려요. 여러 번 보세요. 이게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팔면은 굳이 또 한 번 올린다니까요. 이게 좀 더 이동을 해볼게요. 이게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또 오를 거거든요. 그죠? 또 오르니까 참 어려워. 그리고 굳이 이 샷은 이거 굳이.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왜 이게 나오느냐. 그러니까 저의 결론인데 왜 이걸 했을까? 이거는 자, 이 월가가 하락하기로 그러니까 스케줄이 됐어요. 한 달, 두 달 후에 폭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방을 치는 개인들을 이렇게 하면 무리한 애들은 마진콜 반대 매매 당하게 하는 거죠.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에 팍 오르잖아요. 지금 한 몇 프로 올랐습니까? 엄청나게 올랐는데 500불에서 800불대까지 이거 얼마 오른 겁니까 도대체? 50%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 하방 세력들을 반대 매매 시키고 난 다음에 얘들이 원하는 하방을 가져간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 굳이 여기를 넘음으로 인해서 다시 오르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준 다음에 또 매수 달려들게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샷이 나온 후에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. 예. 농산물 중에는 그나마 러프라이스 쌀이 좀 하는데 ETF는 들어와 있지 않고요. 요 정도 보시고 한번 홀딩 가실 분 하는데 근데 아니구나. 지금은 이겁니다. 요 정도 비슷하긴 하죠. 요거 홀딩 정도 보시는데 근데
이미 한번 해먹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이미 한번 해먹어가지고 그거보다 한 번에 지르시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때마다 사 먹는 게 낫죠. 왜냐면 다른 농산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농산물이 근데 이게 무서워요. 이게 올렸다가 그냥 지들 마음이에요. 뭐 근데 만약에 콘이나 휘투도 폭락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지점을 정하셔서 손절가를 정하셔야 돼요. 헷갈리게 하는 지점이 있는데 콘하고 그 손절 정해서 대응하시고요. 콘은 제 생각에 휘트랑 떨어지면 같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. 이게 먼저 해먹은 놈은 또 나중에 또 비실비실 거리는 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싸다고 많이 들어가기보다 아니면 들어갔으면은 요손절이라도 확실하게 좀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ETF가 없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아유 도움이 되셨나요? 그냥 아쉬움만 남네요. 농산물을 조금 일찍 팔아서 먹긴 먹었지만 아쉬움이 남고 저 농산물 아직 못 먹은 건 아닌데 2차 상승을 못 먹었어요. 2차 상승 때 조금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게 아주 낮게 한 것도 아니고 꼭 그래요. 이 희한해. 폭등하기 전에는 좀 잘 안 사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금속이요. 이거 플래티넘이긴 한데 팔라디움도 제가 왜 하방을 주냐면 플래티넘도 이 시기에 엄청나게 오르던 시기에 늘 네, 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늘 오르고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플래티넘이나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용도로 쓰이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됩니다. 실버도 이런 양상이긴 하죠. 금은 장기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.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한 거죠.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좀 오르고 있는 뭐 이런 형상이 되겠죠 지금. 물론 금도 손절을 정하긴 정할 겁니다. 우리는 뭐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 어느 지점 깨지면은 저희도 다시 좀 줄일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나 거의 모든 원자재도 급등을 한 다음에 또 급락 기간이 있고, 그죠? 이것도 보면은 급락을 한 다음에 굳이 다시 오른 다음에 떨어지죠. 팔라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사실은 제가 볼 때는. 물론 휘발유차 촉매로 쓰이고 그것 때문에 한데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알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구리 장기 차트고요, 그죠? 그동안 이거는 이제 소이빈 콩이고 콘 지금 더 올랐죠. 지금 더 많이 오른 상태고. 그래서 원자재는 콘덴고가 있어서 너무 많은 금액으로 장투를 권한정드리지 않고 그나마 이제 금속은 제가 콘덴고가 좀 적어서 금하고 좀 섞어서 투자 중에 있습니다. 아니면은 작년에 원유처럼 완전히 뭐 바닥권에서 있을 때는 한번 덤벼볼 시간도 아직 뭐 그런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. 예. 오랜만에 길게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려는 건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요청들이 있으시고 해서 한번 길게 해드렸습니다. 이사입니다.